한창 흥이 올라있는 춤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사면 육각 소리와 유려한 무동의 춤사위를 화폭에 담는 이가 있었다. 바로 김홍도. 무동의 흥을 표현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선이었다. 굵어졌다 가늘어지고 선명하다가 흐려지는 선으로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 주모! 몹시 시장한 지 음식을 재촉하는 장돌뱅이. 김홍도는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주막 풍경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이전에 어떤 그림에서도 천한 신분 때문에 담지 않았던 생활 모습들을 그는 있는 그대로 그려냈다. 시대를 그대로 담으려 했던 김홍도.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김홍도 작품에는 이전 그림들과는 달리 조선 후기 다양한 신분의 사람과 삶이 등장한다. (17세기에서 18세기) 중국에서는 경제발전과 서민의식의 발달로 다양한 풍속화가 예술의 한 흐름을 이루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우키유에라는 풍속화가 성행했는데, 우키유에란 인물의 개성을 매우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었다. 일본의 이 풍속화는 나중에 서양의 인상파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다. 이 시기 조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중인 서민 계층이 등장했다. 이들은 새로운 예술의 출현을 열망했고 또한 수요자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는 조선 화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흐름에 물꼬를 튼 사람들이 바로 사대부 양반이었다는 점이다. 17세기 들어 사대부 화가 윤두서, 조영석 등이 중국풍 풍속화에서 탈피해 최초로 우리의 실제 풍속도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풍에는 한계가 있었다. 등장인물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고 나무에 걸린 옷도 밋밋하기만 해 사실성이나 생동감은 미흡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조선 화단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김홍도 역시 이 새로운 화풍의 영향을 받고 익히면서 풍속화에 눈을 뜨게 되고 마침내 자신만의 세계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1773년) 29의 젊은 화공 김홍도는 이미 궁중화가가 되어 있었다. 그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 바로 왕세손의 초상화다. 김홍도가 그리고 있는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가 된다. 조선 최고의 문화 전성기를 이룩했던 정조는 김홍도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림에 관한 모든 일은 김홍도에게 맡겼다는 정조 자신의 기록까지 남아있다. 정조는 풍속화를 원했다. 풍속화는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다. 심지어는 보자마자 껄껄 웃을 수 있는 그림도 궁중 화가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새로운 시대적 배경과 정조의 지대한 관심, 그리고 김홍도의 천재성이 합쳐져 세상과 만난 것이 바로 그의 풍속화들이다. 그렇다면 시대와 호흡한 그의 천재성은 어떻게 작품 속에 담겨 있을까? 서당도를 통해 살펴보자. 웃음을 참고 있는 훈장과 울고 웃는 아이들의 감정이 입고 있는 옷의 주름선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김홍도의 선은 이전의 풍속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것이다. 이전의 작품을 보면 옷자락은 밋밋한 선이다. 얼굴 표정 역시 단순하게 처리돼 있어
김홍도의 풍속화 속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선 묘사가 돋보이는 또 하나의 걸작, 송화 맹호도를 보면 김홍도의 선에 대한 감각은 풍속화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맹하고 날렵한 조선 호랑이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세밀한 선묘사. 실 바늘보다 가는 선을 수천 번 반복해서 결국 살아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 조선 호랑이의 생동감을 구현해냈다. (30대) 젊은 허가 김홍도의 발길을 옮기게 한 것은 구경꾼과 선수들이 어우러진 씨름판. 씨름판의 열기는 뜨거웠다. 김홍도는 지체 없이 화책을 펼쳤다. 씨름판의 열기와 모든 장면을 그대로 담으려는 듯 김홍도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환호하는 구경꾼들, 씨름하는 사내들의 팽팽한 움직임. 김홍도는 무려 22명의 인물을 화폭 안에 배치하고 각자의 역할까지 부여하고 있다. 단지 점 2개만으로 소년의 영리함을 표현해냈고, 입을 해 벌리고 매우 재미있어하는 사내의 감정과 노인의 인자한 성격까지 간단한 선으로 구경꾼들의 개성을 드러냈다. 점잖게 부채로 표정을 감춘 선비. 그러나 저린 다리는 참지 못하겠는지 슬그머니 다리를 앞으로 뺐다. 이 씨름판이 꽤 오래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데 이 사내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선수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이 사내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단서는 바로 벗어놓은 신발과 갓, 긴장한 채 씨름판을 바라보는 이 사내는 출전을 기다리는 다음 선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씨름판의 주인공인 두 선수의 모습은 어떨까? 우선 두 선수가 벗어놓은 가죽신과 집신이 이들의 신분을 말해준다. 가죽신의 임자는 발목에 행전을 차는 등 옷매무새가 더 나은 양반으로 지금 몸이 들려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승부는 어떻게 됐을까? 들배지기 기술을 넣은 상대는 입을 앙 다물고 있고 들린 양반의 오른손은 길게 늘어져 있다. 중심이 무너져 상대 삿발을 놓치기 일보 직전의 상황. 우리는 씨름판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 승패를 가늠할 수 있다. 기술을 넣은 평민 사내의 승리다. 김홍도는 바로 이 순간의 긴장과 흥분을 그대로 묘사했다. 작은 화폭을 통해 각 인물의 개성을 놀라운 표현력으로 보여주었다.